그녀는 이사회에 나를 자신의 비서라고 소개했다. 공동 개발자도 파트너도 심지어 협력자도 아니었다. 그저 웨이트리스가 계산서를 쥐듯 USB를 꽉 쥔 채 비싸 보이는 재킷을 입은 익명의 여자일 뿐이었다. 최아라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박윤아 씨는 실무를 담당해요. 그리고 커피도요. 커피를 쏟지 않고 따르는데 재능이 있거든요.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단지 망상에 빠진 게 아니라 위험한 여자라는 것을. 내 맞은편에 앉은 남자, 내 월세보다 비싼 머리를 한 벤처 투자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내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나를 알아봤다. 카이스트 패널 토론에서, IT 조선 특집 기사에서, 그리고 2년 전 베를린 키노트에서 나를 봤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그랬다. 그와 같은 남자들은 여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즐긴다. 굳이 자네를 건드려 밀어낼 필요도 없이 아라는 리모컨을 클릭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아니, 그건 내 발표였다.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그녀는 열 적응형 섬유 네트워크, 전자 섬유 메모리 스레딩을 설명했다. 내가 성수동의 한술집에서 새벽 3시에 위스키에 눈물을 쏟으며 냅킨에 그렸던 바로 그 도표들을 보여주면서 그녀는 심지어 내가 한때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보여주려고 장난삼아 만들었던 가짜 사용 사례 데모까지 그대로 썼다. 변화하는 기후에서 핵심 체온을 조절하는 스마트 전투복, 아라는 신경학적으로 조율된이라는 문구를 마치 그 뜻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다. 그저 시너지라는 단어와 함께 썼을 때 멋지게 들린다는 걸 좋아했을 뿐이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대표이사는 마치 재림예수를 목격한 듯 의자에 등을 기댔다. 한 주니어 파트너가 속삭였다. 이걸로 국방부 계약 따내겠는데 나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사냥 직전의 먹잇감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무너졌다고 아무런 증거도 서류도 싸울 의지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닷새 전 발신인 주소 없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내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안에는 32GB짜리 USB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18개월 전 날짜와 시간이 찍힌 흐릿한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아라가 내 연구실에 혼자 남아 내 설계도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영상이었다. 파일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길 바라며였다. 나는 변호사에게조차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전쟁은 보도자료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은 권력의 복도에서 속삭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녀를 폭로하는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그녀가 추락이 치명적일 만큼 충분히 높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커피를 따라주고 그녀가 환희에 젖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렸다. 3년 전 그녀는 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스타트업은 망했고 남자친구는 유리병에 담긴 수제 과일청을 파는 여자에게로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스카라는 내 타일에 얼룩을 남겼다. 나는 그녀에게 내 소파와 충전기,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말백 와인 한 병을 내주었다. 심지어 내 프로토타입 연구실 출입 권한까지 주었다. 아라는 그걸 친절의 장이라 불렀지만 나는 멍청함의 장이라 불렀다. 그땐 나도 아이들이 슈퍼히어로를 믿는 것처럼 비이성적으로 두 팔을 벌린 채 가족이라는 것을 믿었다. 내가 계속 주기만 하면 언젠가 그녀가 받는 것을 멈출 거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더 잘 빼앗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내 발표 미팅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 옆에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더 그럴듯해 보일 거라며 내가 공대생 같은 일을 처리하는 동안 자신의 마케팅 경력이 나를 보완해 줄 거라고 말했다. 내가 질의응답 시간에 당황하면 미소를 지었고 내 가면 증후군을 마치 기이한 버릇인 양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닌 것처럼 웃어넘겼다. 그리고 인터뷰가 있었다. IT조선 디지털 독점 기사였다. 그들은 생각하는 온도 조절 섬유로 웨어러블 섬유 분야를 뒤흔든 듀오를 원했다.
코드는 내가 짰다. 폴리머는 내가 설계했다. 아라는 머리를 손질했다. 2주 후 기사가 나왔다. 나는 잠이 더 필요하다는 말로 한 번 인용되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표지를 장식했다. 헤드라인은 당신의 옷과 기후를 바꾸는 소녀였다. 그때가 내가 그녀와 일주일 동안 말을 섞지 않은 첫 번째 사건이었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금이 사라졌을 때였다. 3억 원의 혁신 지원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그녀는 더 유동성이 좋은 계좌로 옮겼다는 말을 깜빡했다고 했다. 그 예금이 묶인 유한 책임 회사 LLC는 우리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그녀의 회사였다. 그날 밤 나는 연구실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기터브를 재부팅했지만 너무 늦었다. 파일들은 이미 포크되고 이름이 바뀌고 재포장된 후였다. 그 배신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마치 개가 두 발로 걷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처음엔 화가 나기보다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그녀는 몇 달간 사라졌다. 전화도 이메일도 없었다. 그러다 지난주 그녀가 내게 회의 초대를 보냈다. 제목, 역사를 만들자. 장소, 17층 이사실. 시간, 월요일 오전 9시. 나는 눈이 마를 때까지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내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또 누가 내 뒤를 봐주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내게 그 봉투를 보낸 남자는 동영상 하나만 보낸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두 개를 보냈다. 두 번째 영상은 흔들리거나 시간이 찍혀 있지 않았다. 선명하고 의도적이었다. 깨끗한 책상, 좋은 조명, 그리고 핀 스트라이프 정장을 입은 남자 맞은편에 앉아 마치 동물원의 독사처럼 음흉하게 미소 짓는 아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윤아 씨만 처리되면 라이선스 계약은 신속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즈니스처럼 달콤했다.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해요. 언론의 압박이 시작되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몸을 기울였다. 너무나 자만해서 옷깃에 달린 마이크는 보지도 못한 채 제가 출연한 특허는 깨끗하지 않아요. 하지만 깊숙이 묻혀 있죠. 누가 확인하면 공동 출연했는데 그녀가 잠수 탔다고 할 거예요. 여자들끼리 잠수 타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나올 일도 아니고요. 남자가 피식 웃었다. 독하시네요, 최아라 씨.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다. 난 효율적인 거예요. 파일명은 효율성 1MP4였다. 나는 노트북 배터리가 다 닳도록 그 영상을 쳐다봤다. 움직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내 가슴 속에서 석회화되는 것을 느꼈다. 인정받지 못한 모든 공로, 축소된 모든 인용문, 그녀가 나를 감정적이라고 마치 그게 모욕인 양 말할 때마다 그 기술의 자금을 대기 위해 내가 세 개의 직업을 뛰어야 했던 증상이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 동영상을 비공개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QR코드를 생성해 내 포트폴리오 사이트의 언론 자료 문의 항목 뒤 깨진 링크 속에 숨겨두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바로 나처럼. 그리고 월요일 아침 우리는 이곳에 있었다. 아라는 도파민이 넘치는 자아의 구름 위를 떠다니며 자신의 머리를 향해 돌진하는 폭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될까요? 그녀가 마치 자신이 대표인 양다리를 꼬며 대표이사에게 물었다. 이미 언론 인터뷰 일정도 잡았습니다. 보그테크에서 특집 기사를 원해요. 금요일까지 계약이 성사되면 유럽의 중견 제조업체들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감명받은 분위기였다. 자신감 있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늘 그랬다. 내가 목을 가다듬었다.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꽂히는 소리였다. 아라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마치 내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의 눈이 반초간 움찔하더니 이내 매력적인 모드로 재조정되었다. 아, 유나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보고서들 나눠주려고 했나요? 나는 그녀와 이사회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실은 다른 걸 좀 가져왔습니다.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작은 서류철 묶음을 꺼냈다. 각각 이노코어 테크놀로지 로고가 찍힌 맞춤 인쇄물이었다. 나는 천천히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주었다. 안에는 타임라인, 네트커 출원서, 초기 프로토타입들, 버전 코드 체크인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는 QR코드가 있었다. 나는 의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떤 약속을 하시기 전에 원 소유권 데이터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라는 얼어붙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무릎은 굳었으며 숨소리는 휘파람 소리가 날 만큼 얕아졌다. 대표이사가 휴대폰으로 코드를 스캔했다. 그는 90초짜리 영상을 보는 내내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아라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실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녀는 혼란, 협업 공간, 자매 같은 시너지에 대해 무언가 더듬거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회의실에서는 타버린 기회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나는 아직 두 번째 영상을 재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말을 이어가려 했다. 발밑에 바닥이 무너졌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그 불안하고 필사적인 독백이었다. 자, 너무 극적으로 굴지 말자고요. 아라의 목소리는 숨소리만 가득하고 힘이 없었다. 저랑 유나 씨는 자매 같은 사이예요. 그렇죠. 우린 항상 아이디어를 공유해 왔어요. 이건 그냥 오해, 행정상의 착오일 뿐이에요. 제가 오늘 특허청에 전화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마치 주문을 되돌리려는 저주처럼 내뱉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모두가 목격하고 싶어하는 충돌 직전에 그 얼어붙은 듯한 전기적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임원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한 남자는 정적을 깨기 위해 헛기침을 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뒤로 기댄 채 수치심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의장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박윤아 씨, 이노코어 테크놀로지 명의의 이 특허 유효한 겁니까? 2년 전에 등록된 걸로 나오는군요.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2명의 IP 전문 변호사로부터 독립적인 검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묻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네, 독점 라이선스 조건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여전히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아라 씨의 신청은 사기입니다. 그때 나는 그녀를 똑바로 돌아봤다. 최아라 씨, 당신은 설계 파일의 레이어 이름조차 바꾸지 않았더군요. 그중 하나는 아직도 박유나 알파 초안 새벽 3시 최종 PSD라고 되어 있었어요. 피곤할 때 훔쳤나 보죠. 그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깨졌다. 몇몇이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린 당신 편이었지만 이런 너무 허술하잖아라고 말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아라의 마스카라가 땀에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려다 잔을 살짝 쳤고 이내 인질 협상가처럼 두 손으로 잔을 꽉 잡았다. 나는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 넌 대체하고 싶었겠지.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넌 네가 훔친 것을 감당할 그릇이 못 돼.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의장이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아라 씨, 라이선스 협상에서 지적 재산권 소유권을 위조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겠죠. 그녀의 목구멍이 마치 솔방울을 삼키려는 듯 움직였다. 그가 말을 이었다. 법무팀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예정된 모든 언론 인터뷰를 취소하고 준법감 사실 조사를 위해 일정을 비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라는 숨소리 반, 웃음소리 반의 이상한 소리를 냈다. 만약 빨리 깨어날 수만 있다면 이게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내는 그런 소리였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손을 모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모방이 아닌 실력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시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가기 시작했다. 구두굽 소리는 단호했고 등은 꼿꼿했다. 하지만 문 바로 앞에서 나는 잠시 멈췄다. 아, 맞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덧붙였다. 아직도 누가 이 기술을 발명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QR코드를 다시 가리켰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아라가 나를 지워버릴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 핀스트라이프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영상. 그리고 그녀가 와인잔을 들고 미소 지으며 박유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미래의 얼굴이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끝나는 영상. 그리고 나는 그 미래가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남자들로 가득 찬 방을 떠났다. 파장은 폭발하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독가스처럼 스며들었다. 조용하고 느리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가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 아라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물음표처럼 굽어 있었고 두 눈은 깨진 가로등 같았다. 그녀가 우는 것을 보기 전에 문이 닫혔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을 항상 싫어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시내의 한 호텔로 갔다. 우울함에 선글라스를 낀 듯한 예술작품이 걸린 차가운 콘크리트 로비의 그런 호텔. 나는 가명으로 방을 예약했다. 편집증이 아니라 보험이었다. 나는 이 게임을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라를 너무나 잘 알기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절대 혼자 가지도 않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5시간 후 내받은 편지함에 그녀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그녀의 변호사는 뻔뻔하게도 내가 계류 중인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감시를 통해 얻은 비방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귀엽기는 나는 그것을 내 변호사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내게 봉투를 보냈던 바로 그 남자에게. 그는 아직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무언가 던져줄 것이 있을 때마다 내 대포폰 계정에 신호가 깜빡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차례요. 나머지도 원합니까? 나는 답장했다. 화끈한가요? 그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마른 장작에 불 붙듯 15분 후 나는 슈가글래스라는 이름의 폴더에 접근 권한을 얻었다. 그 안에는 아라의 차명회사, 장부의 투자자들, 그리고 그녀와 우리 경쟁사 중역 간의 매우 흥미로운 이메일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은 간단했다. 만약 그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 그거였군. 아라는 나를 지우려고만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늑대들에게 미리 팔아 넘겼던 것이다. 계획은 나를 미끼로 던져 사라지게 하고 내 신뢰도를 파괴하고 내 작업을 빼앗아 비싸게 팔고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TED 강연 이력을 남긴 채 떠나는 것이었다. 심지어 트위터에는 내가 정신건강을 위해 혁신해서 잠시 떠났다는 루머까지 흘렸다. 참으로 관대하시군. 나는 의자를 쥔 손에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이메일을 쳐다보았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대신 나는 차를 주문했다. 그리고 응답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반박문도, 보도자료도 아니었다. 이건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될 것이었다. 발표 자료, 바로 그 발표 자료였다. 나는 제목을 절도를 비즈니스 모델로라고 정했다. 배경은 검은색으로 설정했다. 브랜딩도 군더더기도 없이 오직 문서, 코드, 메시지, 그리고 진실뿐. 그리고 나는 수요일 아침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예약했다. 비공개 링크, 이사회 전용, 방해 요소도 알아도 없이. 그들은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보고 나면 그녀는 이 거래에서 아웃될 뿐만 아니라 방사능처럼 위험한 인물이 될 것이다. 수요일 오전 9시 정각. 인트로 음악도 내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도 없었다. 오직 화면, 오직 사실. 그리고 글머리 기호로 된 시한폭탄뿐 이사들이 하나둘씩 접속했다. 시청자 수가 8, 12, 15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아라는 그들 중에 없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실시간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망치가 떨어진 후에야 판결이 그녀를 덮치기를 원했다. 슬라이드 1. 이노코어 테크놀로지 명의의 공식 특허 출원서. 날짜, 워터마크, 증인이 찍혀 있었다. 모든 법적 모시, 미소와 함께 박혀 있었다. 슬라이드 2. 내부 개발 타임라인. 프로토타입 스케치, 기터브 커밋, 3년 전 내 연구실 테스트 영상 기록. 영상에서는 배경음으로 열 출력에 대해 투덜거리는 내 목소리가 들렸다. 인간적이고 날 것이며 명백히 내 것이었다. 슬라이드 3. 슈가 글래스의 이메일 내역. 그리고 슬라이드 4. 출구 전략이라는 제목의 간단한 동영상 파일. 나는 해설하지 않았다. 아라가 했다.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악의에 찬 목소리로 그녀가 어떻게 몇 가지 잘 배치된 루머와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한 기사 하나로 박유나의 평판을 바닥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한 프리랜서 작가에게 정신건강 이야기를 한 테크 블로그에 흘리도록 준비해 두었다. 그쪽은 샌들 씨는 스캔들을 좋아하잖아. 그녀가 농담했다. 나는 그녀가 씩 웃는 장면에서 영상을 멈추고 침묵이 흐르게 둔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아라와 경쟁사인 솔루테크 간의 계약서 초안, 서명 전이었다. 모든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면 내 혁신에 대한 단계적 소유권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마지막 조항에는 깨끗한 출발이라는 문구가 3번이나 사용되었다. 나는 작별 인사 없이 스트리밍을 종료했다. 6분 후 전화가 울렸다. 이사회 멤버였다. 완벽한 머리 스타일과 전직 국정원 요원 같은 목소리를 가진 그 남자. 박유나 이사님. 그가 말했다. 이사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 책임자, CTO로 직접 참여하시는데 법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최아라 씨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겠군요. 좀 도둑질 같은 거라도. 그는 웃지 않았다. 1시간 내로 수정된 계약 조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찰칵. 10분 후 아라에게서 문자가 왔다. 단 5글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것을 쳐다보다가 답장했다. 끝이 아니란 걸 알아. 왜냐하면 사보타주와 전쟁의 차이는 이것이니까. 사보타주는 비밀스럽지만 전쟁에는 증인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아라는 방금 모두에게 목격되었다. 목요일이 되자 그녀의 이름은 5개의 받은 편지함에서 저주가 되었고 6개의 투자자 슬랙 채널에서 빨간 깃발이 되었다. 금요일에는 솔루테크가 그녀의 링크드인 추천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언급할 내용 없음이라는 무미건조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토요일. 그녀는 깨어있는 요가 전문가라는 이름의 3번째 부계정으로 내게 DM을 보내려 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전형적인 기업 화법. 우리가 예쁜 얼굴에 잘못 베팅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다시 일정에 복귀했다. 이번에는 CTO이자 창립자 그리고 지배 파트너로서 더 이상 비서라는 직함은 없었다. 더 이상 비싼 재킷도 없었다. 나는 검은색 옷을 입었다. 단두대의 마지막 소리처럼 깔끔하고 날카롭게. 나는 아마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라의 쇼맨십에 대한 중독을 과소평가했다. 일요일 아침, 내 변호사가 전화했다. 유나 씨, 트위터 확인해봐요.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최아라가 마치 정신 나간 인플루언서처럼 자신의 아파트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다. 푹신한 러그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방금 전 이사회 전체를 사기로 속이려 했던 사람 같지 않게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비방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자매의 네일아트 발명가 진실의 시간. 그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나는 화면 너머로 샤르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실수요? 물론 했죠. 누가 안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무슨 기업 도둑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여성 혐오예요.
질투고요. 박유나가 트라우마를 무기 삼아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문장을 끝내기 전에 창을 닫았다. 그녀가 말을 많이 할수록 스스로를 더 깊이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챈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늦게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그래, 그 NFT 컨설턴트. 그녀가 아무 관련 없다고 장담했던 그 남자였다. 진짜 프로토타입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가 말했다. 뭐라고요?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저한테 줬어요. 만약 일이 잘못되면 태워버리라고 했죠. 전 안 태웠어요. 제 침대 및 항온항습 상자에 있어요. 이야기가 좀 긴데. 잠시만요. 그걸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왜죠? 그 여잔 미쳤으니까요.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 코드를 읽어봤어요. 그 전투복 천재적이더군요. 그래서 월요일 나는 렌터카를 몰고 분당으로 향했다. 조수석 사물함에는 계약서 세부를, 좌석 밑에는 만약을 대비해 야구 방망이를 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번엔 꼭 완성하길 바라요. 그러고는 마치 우리가 오랜 룸메이트였고 전쟁 유물을 거래하는 두 명의 생존자가 아니라는 듯 문을 닫았다. 상자 안에는 내 오리지널 빌드가 있었다. 시리얼 넘버도 그대로였다. 서멀 패드에 작은 그을음 자국이 하나 있었다. 개발 7개월 차에 내가 직접 대었던 화상 자국이었다. 나는 그것을 성유물처럼 증거처럼 들었다. 아라는 계획만 훔친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를 지우려고 했다. 안타깝게도 내가 방금 그 과거를 다시 가져왔다. 보도자료는 화요일 오전 10시 4분에 정확히 배포되었다. 이노코어 테크놀로지, 오리지널 프로토타입 회수, 박윤아 대표, 나노엑스 유럽과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발표. 드라마도 불꽃놀이도 없었다. 오직 그녀가 퍼뜨린 모든 루머의 목에 메스를 대는 듯한 사실뿐이었다. 첨부된 사진에는 내가 프로토타입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상 자국은 선명했고 시리얼 넘버는 빛나고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라는 48시간 동안 잠적했고 한 미디어 플랫폼에 내 이야기, 혁신, 자매애, 그리고 생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영단어 분량의 수정주의 시였다. 그녀는 자신을 뮤즈라고 칭했다. 혼돈스러운 천재에게 감성적인 구조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내가 압박감에 무너졌고 그녀가 필요에 의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절도를 사랑의 행위로 포장했다. 내 유산을 세상에 전달함으로써 그것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글 끝에 이렇게 서명했다. 미래의 창립자, 최아라. 나는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사회가 대신했다. 4시간 후 그들은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그녀의 글을 공유했던 모든 매체는 해가 지기 전에 기사를 내렸다. 그리고 솔루테크의 법무팀은 그녀에게 법률 용어로 포장된 매우 정중한 사형 선고를 보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나중에 왔다. 내가 비엔나에서 열린 비공개 혁신 서밋 무대 뒤에 있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아라가 자신만의 제품 라인을 출시했다는 소식이었다. 저렴한 모조품 발열 의류, 규제도 없고 배선도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제품 이름을 아라 글로우라고 지었다. 베타 테스트에서 단락 사고가 났다. 한 모델이 피트니스 시연 중에 과열되어 러닝머신을 그대로 녹여버렸다. 그 영상은 2시간도 안 되어 바이럴이 되었다. 헤드라인, 창업자의 가짜 불꽃, 최아라의 스마트웨어, 브랜드와 바닥을 모두 태우다. 자정이 되자 그녀의 회사는 환불 요청, 규제 당국의 문의, 그리고 한 크로스핏 체육관으로부터의 매우 시적인 집단 소송 위협으로 넘쳐났다. 그동안 나는 무대 위에서 3명의 새로운 파트너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 아라가 얼굴 마담일 때 내 전화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다. 서밋이 끝난 후 나는 호텔로 돌아와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 회사 슬랙에 로그인했다. 맨 위에는
우리의 새로운 미션 선언문이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쓴 것이 아니었다. 인턴 중 한 명이 썼지만 나는 그대로 두었다. 우리는 다리를 불태우지 않는다. 대신 거짓말쟁이가 그 위를 걸을 때 환하게 불이 켜지도록 전선을 연결한다. 아라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녀가 한 수공예품 판매 사이트에서 글로우 시스터라는 이름으로 입욕제를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차단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모든 이정표, 모든 파트너십, 모든 계약, 그리고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모든 헤드라인을 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 이유를 잊어버린다면 내 사이트에는 여전히 QR코드 하나가 묻혀 있다. 간단하게 이름 붙여진 최아라 씨에게 혹시 또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까봐